5점이나 4점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요. 3점보다 더 낮은 2점이 엄청 낮은 거고요. 진짜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 진짜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다른 사람한테 교직을 권하겠다. 5점 만점에 1.5점.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리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다운 에듀톡입니다.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 엄문영 교수고요. 양옆에 든든한 두 분입니다. 누구시죠? 네, 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유현정입니다. 네. 전 중학교 도덕교사 김현섭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거는요. 제가 작년 2023년에 7월에 서희초에 조금 불행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 교사 한 19만 중에 14만이 가입되어 있는 인디스쿨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장장 6개월 아닌가 더 이상 7개월 정도가량 제가 초등 교권의 침해 양상이랑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를 좀 공유하고 제가 초등 연구를 했기 때문에 중등에 계신 선생님들 생각이나 경험을 좀 여쭤보는 그런 식의 시간을 가지고요. 어쨌든 제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연구는 크게는 교권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권이 침해되는 양상, 유형, 세 번째가 이제 교권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런데 짤막하게 제가 이제 주요한 결과만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교권의 개념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뭐 사생활 보호 이런 권리들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는 전문직이니까요. 교육에 관련된 전문적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교육 활동할 권리예요. 이건 뭐냐면 제일 좁은 건데 교사들이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수업이랑 학생 지도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아니 한번 너무 그래서 그 듣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너무 당황했네. 네네. 권리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침해되면 다 이제 교권이 침해됐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에서 학부모로부터 주로 받는 네 가지 유형의 교권 침해 양상이 뭐냐면 지도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식의. 그 다음에 인신공격을 해요. 욕설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세 번째는 무리한 요구를 해요. 우리의 약 챙겨줘. 뭐 우리의 뭐 하니까 우리의 민감하네. 뭐 잘 봐줘. 뭐 이런 거. 네 번째는 그냥 막 잦은 민원으로 뭐 권익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한다든지 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교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권을 무력화한다고 해요.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봐라 이런 식이죠. 그런 유형이 있었고 그 설문을 제가 2,000명을 데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2,000명 중에 원하는 사람 20명을 심층 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는 오마이뉴스 기자님,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교육언론 창이라고 하는 기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나름 특종이라고 기획 시리즈로 3번 나왔고요. 그걸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특징적이고 조금 충격적인 설문 결과 몇 가지만 소개하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문에 응답한 2,000명의 교사 4명 중에 1명은 5년 안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답변했어요. 네. 공감이 가세요? 4명 중에 1명이 교직을 그만두겠대요. 아예 그만두겠대요. 5년 안에. 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중학교 선생님 중에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곧 떠나겠다. 떠날 수만 있으면. 떠날 수 있으면 다 떠날 수 있죠. 떠날 수 없으니까 떠날 남아있는 수 거. 없어. 그니까. 야, 이게 웃어야 될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고요. 교직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5점 만점으로 평균 2.2점이 나왔어요. 보통보다 훨씬 낮은 2.2점. 리커트 해봤죠? 3점은 안 좋은 거잖아요, 보통은. 거의 안 좋은. 보통은 그쵸. 네. 리커트가 1에서 5 그거 맞죠? 1에서 5인데 5점이나 4점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요. 3점보다 더 낮은 2점이 엄청 낮은 거고요. 진짜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 진짜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다른 사람한테 교직을 권하겠다. 5점 만점에 1.5점.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리고 응답한 사람이 아이고야. 교직 평균 경력이 12.7개월이었어요. 근데 12년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권 침해 당한 횟수가 자기가 느끼기에 9.4회 평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근 3년간 교직 침해, 교권 침해 상황이 4.5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집중돼 있다는 거지. 12년 평균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근 3년간 4.5회고 총 횟수로 9회가 넘으니까 거의 2분의 1이 최근에 일어난 4, 5년 네, 그래서 심각한 영역인데 사실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4가지 유형 정도 초등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계시면서 본인이 경험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하든 제일 잦은 교권 침해 유형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중고에서 생각나시는 순서대로? 잦은? 그러니까 제일 빈번한 교권 침해가 아. 뭘까 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에게 침해한다라고 치면 지도에 불응하는 지도에 불응한다는 거. 수업 시간에 뭘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생활 지도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응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냥 무시해요? 아니면 대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뭐 뛰쳐나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게 제일 심한 학생한테는 학생한테는 그리고 학부모님은 이제 그런 학생이 집에 갔을 때 우리 애한테 왜 이랬냐고 전화 오는 그것도 이제 그 지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 다짜고짜 뭐 왜 그랬냐를 떠나서 우리 애가 이제 기분 나쁘다거나 우리가 기분 상해 뭐 중학교는 더 애들이 질풍노도죠. 그래서 중학교가 어쨌든 고등학교보다는 좀 더 생활지도상에 그게 좀 중점이 많이 에너지가 되어 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학생 교사 관계에서는 생활지도 불응 그러니까 이게 학습권 그러니까 수업권 침해랑도 연결되는 생활지도 불응 그다음에 보호자분하고는 저희 학교에 좀 특수일 수도 있지만 보호자분께서는 제가 본 거는 지도 불응에 대한 시비 그러니까 이제 민원 제기 그리고 그 성적 그 시험 횟수 이런 그 평가 방법에 대한 이제 민원 그거는 교사 고유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권 침해라고 보기는 매한데 좀 그래서 그거는 매하지만 무리한 요구에 들어갈 수 있겠네. 왜냐하면 교권은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 전문가로서의 권위, 그 다음에 직접 학교의 선생님으로서의 교육 활동의 권리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침해.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권위에 조금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한테. 실제로 제 연구에서도 교권 침해 영역이 사실은 학습 관련보다는 생활 지도 관련 영역이 많다고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연구는 앞으로 이제 책으로 조금 더 내용을 보강을 해서 책으로도 내고 실제 이제 초등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교권을 침해 당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 해결 방안인데 새로 이제 22대 국회도 생겼고 교육위원회도 구성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그 국회에서 교권 관련 5개의 법이 개정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 그렇죠. 학교 안에서 생활지도 규정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학자로서 요즘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이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우리가 프레임에 쌓여 있다는 건데 서비스는 우리가 요구했을 때 정당한 요구자가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교육은 서비스는 아니에요. 물론 그 서비스적인 봉사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 같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교사든 학부모든 아니면 어른이든 동네 어른이든 같이 그 아이를 건전하게 좋은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조력자고 같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에게만 과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주권자니까 마치 내가 돈을 내고 혹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식이 불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죄송한데 학교장 선생님들이 잘해야 되겠다는 제안도 하기는 했어요, 저는. 네. 그쵸. 그 최종 방어를 좀 해주시는 역할이.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책임, 교육감님의 책임으로 이게 많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사가 담당하지 않고 한 학교가 감당하지 않고
그 외부로 확산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교권 침해를 딱 당했을 때 이게 회복되는 거에 관련을 지는 거는 빠른 조치거든. 그리고 그것들이 외부로 나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어떤 내가 위로, 맞아요. 예, 정신적이든 실제적이든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도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뭐 다 하면 학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하니까. 예, 그 학교장도 힘들거든요.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조금 더 있으시니까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안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교권위원회가 음. 교육청으로 이관됐잖아요. 예, 예, 그거 맞아요. 되게 저는 좋게 보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가 있는 학교에서도 그 옛날에 다이렉트로 쓰던 그 앱 창구는 없앴고요.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고 계속 그게 날라와요. 그 민원이 있으신 경우에 이러이러한 절차로 하되 그 절차의 내용을 봤더니 바로 다이렉트로 교사를에게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전화나 일단 뭐 학교 행정 관련되는 어떤 그런 학교에 먼저 제기를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교사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라서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진 거. 그러니까 보자고요. 한번 그런 제도적 변화가 작년에 그 일을 이유로 많이 일어나고 추구되고 있거든요. 추진되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되 여기 이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초등이 더 심하고요.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교사를 하면서 기회만 된다면 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강력한 요구를 한다고 보면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제가 이전 내용에서도 얘기했지만 무한적 신뢰를 일단 해주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들의 자정 노력, 그 다음에 교직사회의 자정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제가 한 연구들이 많으니까 이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 빨리빨리 하느라고 마무리했는데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조금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결과도 이 채널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어요.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네네. 오늘 이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